감정의 소비인가? 충격의 한 가운데에서 기존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과는 달리 현역 가수라는 자격을 내세운 참가자들 간의 진검승부를 표방한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리고 특히 비에서와 김태현의 1대1 매치업이 공개된 순간부터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음악 대결을 넘어서 감정과 서사, 그리고 연출이 치밀하게 설계된 극적 구조물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 이 조합은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게임은 단순한 노래 실력으로만 승부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시청자들이 읽는 순간 경연의 판은 달라졌다. 감정 연출의 디테일, 불안으로 채색된 오프닝, 이 대결은 단순한 경합 이상의 감정적 스펙타클로 치환되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제작진은 리허설 동선, 대기실의 침묵, 교차되는 얼굴 클로즈업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시작되리라는 긴장감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이는 음악 예능이 아닌 서사 중심 리얼리티의 방식에 가깝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윤명선의 발라드 곡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이 대결이 고음 대결이나 기술 중심의 무대가 아닌 감정 서사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강한 암시였다. 그리고 실제로 무대는 감정으로 꽉 채워진 순간이었다. 절제된 고음, 조용한 강약, 문장 끝을 남기는 여운. 이는 대결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정서의 시위였다. 감정은 폭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면으로 침잠했다. 그 침묵이 무대를 더 무겁게 만들었고 시청자의 몰입은 완성되었다. 판정보다 앞선 감정의 교차점. 하지만 이 무대를 특별하게 만든 진짜 요소는 무대 이후의 심사와 편집, 연출이 만들어낸 감정적 파장이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시작되자마자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버튼의 타이밍이 어긋났고 점수 체계에 대한 의무는 그 이전 회차부터 이미 누적되어 있었다. 비에서의 얼굴을 조명하는 카메라 워크는 이미 판이 기울었다는 감정을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 제작진은 그 표정을, 그 침묵을 그 타이밍에 맞춰 보여줬는가? 이건 단순한 라이브 경연이 아니었다. 감정을 교차시켜 감상을 통제하는 스토리텔링이었다. 노래는 줄거리였고 표정과 눈물은 클라이맥스였다. 김태현의 눈물, 그리고 승자의 고통.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김태현의 눈물이다. 심사위원의 칭찬이 이어지고 점수가 공개된 후 그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는 해방과 죄책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다. 떠난 상대가 비해서이기에 더 무거웠다. 실력의 격차로 이긴 것이 아니라 구조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승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승자가 감당해야 할 서사의 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노래는 내가 했지만 서사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그 사실이 그를 울게 만든 것이다. 판정의 불균형, 그리고 신뢰의 흔들림. 비판의 초점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집중되었다. 빵점과 1점 같은 극단적인 점수 분포, 사라진 중간 점수, 감정과 기술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심사평,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까지 엇갈리는 장면.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회차에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전부터 누적되어 온 불균형이 비에서와 김태현의 대결을 통해 폭발한 것뿐이었다. 시청자들은 이 대결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노래의 우열을 평가하지 않는다. 누가 더 잘 불렀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구조에 유리했는가를 따지게 되었다. 이 순간부터 음악 예능이 아니라 감정서사의 무대 장치가 되기 시작했다. 제작진의 연출 전략, 그리고 반복되는 성공 공식. 비에서와 김태현을 이 시점에 맞붙게 한 것은 명백히 계산된 선택이었다. 강자를 초반에 충돌시키면 충격과 몰입이 생기고 그 충격은 자연스럽게 다음 회차의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과거 시즌에서도 반복된 성공 공식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 문제는 그 충격의 대가로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연 노래를 위한 무대인가?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래를 소비하는가? 이 질문이 프로그램 전체에 던져졌다. 감동과 조작 사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대결은 단순히 한 명의 탈락자가 생긴 사건이 아니다. 비에서는 떠났지만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김태현은 남았지만 승자의 얼굴은 아니었다. 이 장면은 의 정체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감정을 자극하고 눈물을 유도하며 긴장감을 생산하는 방식은 분명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진정한 무대 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편집과 구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휘발된다. 그날의 노래는 기억될 것인가? 구조만 기억될 것인가? 비에서와 김태현, 두 사람 모두 뛰어난 무대를 보여주었고 서로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마주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떠나며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작진이 바라던 것이기도 하다.
지금 하나의 질문에 직면했다. 다음 무대는 감동으로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충격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작진만이 할 수 없다. 그 무대와 편집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시선이 결국 그 답을 만들어낼 것이다. 김태연 전통과 대중을 잇는 신동. 음악으로 세상을 울리다. 김태연은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전통 예술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의 대중과 소통하는 감각으로 풀어내는 음악적 다리이자 세대와 장르를 잇는 특별한 존재이다. 2012년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제 만 13세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생애 안에 수많은 음악적 기록과 사회적 영향력을 남기며 차세대 음악인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천부적인 재능과 일찍부터 시작된 음악의 길. 김태연의 음악적 재능은 출생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판소리 태교를 받았고 이는 그녀의 감성과 청각, 표현력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4세 무렵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후 첫 대회인 광주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녀의 음악은 배운다기보다 몸에 스며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박정아 명창과 같은 국가급 스승에게 정식으로 사사를 받으며 합숙 훈련, 주말 레슨, 집중 캠프 등을 통해 전문 국악인의 길을 어린 시절부터 걸었다. 전통 예술의 고난도 테크닉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최연소대상, 박동진 판소리 대회대상, 진도민요 명창대회 금상 등을 수상하며 국악계의 정식 인정을 받았다. 트로스로의 확장, 두 세계를 넘나드는 신동. 김태연은 전통 국악뿐 아니라 대중 트로트 음악으로도 발을 넓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났다. 특히 내일은 미스트로트에서 보여준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악의 창법과 감정을 토대로 트로트를 해석하는 그녀의 무대는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감정성과 소리를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며 극찬을 받았다. 그녀의 대표 무대인 바람길은 원곡자 장윤정에게서조차 나보다 더 잘 표현했다는 찬사를 받으며 실시간 검색어 1위, 음원 역주행, 각종성인가요? 차트 상위권 등극이라는 기념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곡은 단지 노래 잘하는 아이가 아닌 음악을 재해석하고 감정으로 전달하는 예술가로서의 김태연을 세상에 알린 무대였다. 그 결과 김태연은 최연소 톱 진출자라는 기록과 함께 대중적 인지도와 팬덤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는 단순한 수사법이 아닌 그녀가 직접 증명해낸 실력의 결과이다. 김태연의 음악성, 테크닉을 넘어선 감성과 서사. 김태연의 노래는 단순한 실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녀는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야기처럼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국악에서 요구되는 장단의 완급 조절, 한흔히 감정 표현, 발성과 억양의 절제된 사용법은 그녀의 창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여기에 어린아이답지 않은 깊은 감성과 집중력, 곡 전체를 스토리텔링처럼 풀어내는 능력은 단연 독보적이다. 음악 전문가들, 역시 감정 표현력은 단순한 연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타고났다. 허스키한 음색과 한을 담은 창법이 완성도 높은 서사를 만든다라고 평가한다. 이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음악가로서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예술성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뜻한다. 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 어린 예술인의 책임감. 김태연은 뛰어난 예술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도 지닌 인물이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각종 상금을 기부해 왔으며 1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기부를 꾸준히 실천했다.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녀의 인성과 가정교육, 그리고 무대는 나눔의 도구라는 철학이 반영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김태연의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 김태연은 단순한 음악적 스타를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세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 세대 간 문화 연결자. 국악을 기반으로 한 감성과 트로트를 통해 노년층과 소통하고 동시에 예능과 댄스 실력을 통해 청소년층과도 소통한다. 전통의 현대화. 어렵고 낡은 이미지로 여겨지던 판소리를 대중이 다시 듣게 만든 역할을 하며 국악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있다. 여성 음악인의 롤모델. 어린 소녀이지만 당당한 자신감,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 사회적 기여까지 실현하며 후배 세대에게 희망과 영감을 준다. 앞으로의 김태연. 김태연은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이지만 그녀의 음악은 시간을 넘어선 깊이와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단지 귀엽다. 잘 부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녀는 전통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세대와 정서를 잇는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은 더 크고 넓을 것이다. 가수로서뿐 아니라 작곡가, 문화예술인 혹은 국악을 알리는 문화외교관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태연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음악의 미래를 비추는 별이자 전통과 현대를 함께 품은 음악계의 진정한 소리꽃이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